제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67세의 박금식이라고 합니다. 건설 자재 유통업으로 중견기업을 일구었지만 사실 저는 숨겨진 백만장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 같지만 실제로는 꽤 큰 부를 모았죠. 제가 검소하게 살고 꾸준히 기부를 해서 그런지 주변에서는 저를 착한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외동아들 연태가 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오, 그래? 축하한다. 아들아, 상대는 누구지? 지연이라고 1년 정도 만난 여자예요. 아버지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겉으로는 기뻐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들더군요. 과연 이 지연이란 아이가 우리 연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비서실장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김 과장, 자네 생각은 어떤가? 요즘 젊은이들이 워낙 실속을 따지다 보니 말이야. 회장님, 제 생각에는 직접 지연 씨를 시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시험이라고? 어떤 식으로 말인가? 네. 회장님께서 평범한 노인으로 변장하셔서 지연 씨를 만나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연 씨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 과장의 대담한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같았죠. 그래, 좋은 생각이군. 하지만 어떻게 변장을 하지?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제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벽한 변장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노점상으로 변장해 지연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 번화가에 허름한 차림의 노점상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죠. 떡볶이와 각종 튀김을 파는 포장마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 보였겠지만 곧 제 특제 양념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맛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매콤달콤한 떡볶이 소스는 제가 젊은 시절 어머니에게 배운 비법이었는데 먹어본 사람들은 그 맛에 반해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이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할아버지, 튀김은 어떻게 이렇게 바삭하게 만드세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지연이 올 차례군. 과연 그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렇게 저의 노점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낮에는 손님들을 상대하며 음식을 팔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는 날도 있었죠.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육체 노동이라 근육통에 시달리기도 했고 서툰 솜씨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졌고 점점 더 많은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떡볶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저씨 튀김 정말 최고예요. 내일 또 올게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비록 위장이지만 제 음식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지연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아이는 언제 올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저는 매일 지연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와 튀김을 팔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지연이 친구들과 함께 나타난 겁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과 친구들이 제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긴 줄이 늘어선 것을 보고 친구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그때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저기 할아버지 장사가 잘 되시나 봐요. 근데 좀 불쌍해 보이네요. 우리가 한번 사줄까요? 내가 불쌍하다고? 속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을 연기하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가씨들. 뭘로 드릴까요? 지연이 친구들을 대신해 앞장서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떡볶이 2개와 튀김 모듬 하나 주세요. 주문을 받으며 저는 지연의 표정과 말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친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여기 유명하대. SNS에서 봤어. 그러게. 맛있다고 소문났더라. 지연아, 넌 안 먹을 거야?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아, 난 다이어트 중이야. 너희들이나 맛있게 먹어. 다이어트라.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음식을 내어줬습니다. 자, 여기 떡볶이와 튀김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먹지 않은 채 친구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게. 소문난 맛집이 괜히 소문난 게 아니네. 친구들의 반응을 들으며 지연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맛있어 보여서 사줬는데 정말 맛있나 보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응. 친구들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친구들이 자리를 뜨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연이 남은 음식을 들더니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야? 왜 저러지? 다른 사람 줄 수도 있잖아. 순간 제 눈에 실망감이 스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지연이 돌아서려는 찰나 저는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음식이 맛이 없었나요? 지연이 당황한 듯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남은 건 버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군요. 지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지연이의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을 판단할 순 없으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 지연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그렇게 저의 위장 노점상 생활은 계속되었고 저는 지연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노점을 운영하며 지연의 2번째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태 씨, 오늘은 뭐 먹을까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연태와 지연이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태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떡볶이 맛있다던데. 우리도 한번 먹어볼까? 그 순간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서요? 길거리 음식은 비위생적이에요. 게다가 저 할아버지,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사 먹지 말고 깨끗한 식당에 가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저분하다고? 비위생적이라고? 지난번에 친구들과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연태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나서 맛있다고. 지연이 연태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연태 씨.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먹을 곳이 아니에요. 저기 신선한 샐러드 전문점이 있어요. 거기 가요. 연태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지연의 말에 동의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아. 위생이 더 중요하지.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의 이중적인 모습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저번엔 분명 친구들과 같이 왔는데 오늘은 왜 저러지? 나를 알아보고 그러는 걸까? 아니면 온갖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지연이가 정말로 우리 연태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는 걸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젊은 사람들의 행동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연이 보여준 두 가지 다른 모습은 분명 의심스러웠습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는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척했지만 연태와 단둘이 있을 때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으니까요. 밤새 뒤척이다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연이의 진심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노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튀김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제의 일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포장마차를 열고 첫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지연이는 어떤 사람일까?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렇게 저의 관찰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험이었고 저는 지연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늘 그랬듯 밝은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하면서도 제 눈은 끊임없이 지연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번 만남에서 그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 시험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고된 노점상 생활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태야, 아버지가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노점 영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떡볶이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더욱 늘어났죠. 덕분에 지연을 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혼자 쇼핑을 나온 지연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노점 근처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어머, 그 할아버지 노점 말이야? 요새 SNS에서 핫하다며. 난 그냥 불쌍해 보여서 한번 사줬더니 이제 날 보면 매번 인사하시는 거 있지. 진짜 귀찮아 죽겠어.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지연에게 건넸던 인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에겐 귀찮음으로 다가왔다니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지연은 주변을 살피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밝은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도 장사 잘 되세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전 들은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지연의 이중적인 모습을 목격한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우리 연태와 결혼할 만한 사람일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이 모든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태의 행복을 위해 제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연태가 큰 상처를 받을 거야. 하지만 내가 나서면 연태가 날 이해해 줄까? 고민은 깊어졌고 결정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고 이렇게 지켜만 볼 순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연태야, 아버지가 뭔가 해야 할 것 같구나.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 저는 계속해서 지연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일기예보에는 맑음이 예상된다고 했지만 하늘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상하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습니다. 이런 천막이!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치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가운데 저는 황급히 노점 천막을 고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풍에 천막이 휘청거리며 날아갈 듯 했습니다. 제발 버텨줘. 간절한 마음으로 천막을 붙잡고 있는데 그때 제 눈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쓴 채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고 저는 순간 그녀가 도와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고개를 돌리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그냥 가버리는 건가? 그 순간 천막이 완전히 날아가려는 찰나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달려와 천막을 붙잡았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잡아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겨우 천막을 붙잡아 고정시켰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저는 옆 가게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많이 놀라셨겠어요. 옆 가게 주인의 따뜻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지연이 보여준 무관심이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왜 그냥 가버린 걸까? 조금만 도와줬어도.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지연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것들이 현실로 드러난 것 같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태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계속해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이 걱정되는구나. 연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이던 그 아이가 지연과 결혼해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아, 너가 선택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 마음속에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연태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해봐야겠어. 저는 마지막 시험을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직접적으로 지연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 결국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태야, 아버지가 너를 위해 마지막으로 이것만 해볼게.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비록 잠은 오지 않았지만 내일 있을 일에 대비해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내일 있을 마지막 시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과연 지연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이 모든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며 긴 밤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 연태의 행복을 위해 저는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는 것. 곧 모든 것이 결정되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마지막 시험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이중적인 모습에 크게 실망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연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결국 위험한 방법이지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와 같이 노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지연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지연 일행이 가까이 오자 저는 계획대로 행동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가슴이 누가 좀 도와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지연과 그녀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눈을 살짝 뜨고 보니 지연의 눈이 잠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기 봐.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우리가 가서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지연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자.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가면 뭘 어떻게 해.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그냥 가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친구들을 이끌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눈을 살짝 뜨고 지연이 달아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실망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한편 길거리에 다른 사람들이 재빨리 달려와 저를 도왔습니다. 누군가가 119에 신고를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제게 물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연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멀리서 지연이 이 광경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잘 돌봐주시잖아. 그녀의 말에 친구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연기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괜찮다고 하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다행이네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 있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돌리고 친구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연태에게 모든 걸 말해야겠어. 그날 밤 저는 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연태야, 오늘 저녁에 꼭 집으로 와야겠다. 지연 양도 함께 데려오너라. 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와서 얘기하자. 중요한 일이다. 저녁이 되자 연태와 지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세 사람의 표정이 각기 달랐습니다. 연태는 궁금증에 가득 차 있었고 지연은 약간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태야, 지연 양, 내가 너에게 고백할 게 있다. 제 말에 두 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으로 가서 노점상 할아버지 복장을 꺼내왔습니다. 나는 지난 몇 주간 이런 모습으로 변장하고 있었다. 제 말에 연태와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히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러신 거예요? 연태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너희의 결혼 소식을 듣고 나는 지연 양이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동안 무엇을 보았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노점상으로 변장한 이유, 지연의 이중적인 행동들, 그리고 최근의 사건들까지. 설명을 들은 연태는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러나 저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몰래 촬영한 지연의 이중적인 행동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의 모습, 연태와 있을 때의 모습,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의 모습. 영상을 본 연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듯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 양, 난 이미 충분히 보았소. 이제 진실을 말해 주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연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연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사실인가요? 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런 진실을 알려주는 게 아버지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연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지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연아, 너는 뭐라고 할 말이 있니? 지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태 씨, 저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고 우리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순간 저는 그저 아들의 행복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이 큰 빚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위기예요. 저는 연태 씨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연의 고백에 연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충격받은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너가 나를 사랑한 건... 지연은 연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엔 그랬지만 연태 씨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반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거짓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 양, 난 당신의 어려운 처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뻗었어야 해요. 노점상 할아버지에게 보여준 그 차가운 태도는 무엇이었소? 돈은 내가 줄 수 있지만 인품은 살 수 없습니다. 제 말에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연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혼란과 실망, 그리고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잠시 후 연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연태는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제 쪽으로 걸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볼 수 없었던 진실을 보여주셔서요. 연태의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상황을 받아들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연은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다는 걸 알아주세요. 그러나 연태와 제 표정은 이미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연, 연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이건 용서하기 힘든 일이야.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태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연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지연. 하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들어. 우리 모두에게 이게 최선일 거야. 저는 아들의 결정을 지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연의 처지가 안타까웠습니다. 지연 양, 당신 가족의 어려움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연태와의 관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은 한동안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분 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연태 씨 행복하세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연태와 저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연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가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된다, 아들아. 하지만 넌 옳은 선택을 했어.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넌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고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될 거야. 연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부자간의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가슴 아픈 경험이었지만 이를 통해 우리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연태의 앞날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함께 그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지연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 씨 아버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저는 박금식이라고 합니다. 연태의 아버지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장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지연 양으로부터 가정 형편에 대해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무리를 일으켜서. 아닙니다. 제가 연락드린 이유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의 빚을 대신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왜 그러시는 건가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지연 양의 잘못을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을 돕는 것일 뿐입니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의 아버지는 감사의 말을 연신 반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감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연태와 지연의 관계는 끝났지만 적어도 한 가정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 연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지연 가족을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랬단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돈보다는 인품을 보는 눈을 가져야겠어요. 연태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아들아, 넌 이미 훌륭한 사람이란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 회사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렴 윤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웃만을 좇지 말고 우리의 행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고민하며 일합시다. 직원들의 얼굴에서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이를 시작으로 직원들의 인성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 회사는 점점 변화했습니다.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연태 역시 회사에 들어와 이 변화를 함께 이끌어갔습니다. 그는 이전의 상처를 딛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태와 함께 회사 옥상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다, 아들아. 때로는 아픔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구나. 우리는 함께 웃으며 앞으로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노점상 할아버지로 변장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옛날 노점상 차림으로 거리에 나갑니다. 떡볶이와 튀김을 팔던 그 시절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을 관찰하기 위해서죠. 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쁘게 걸어가고 누군가는 친구와 웃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때로는 힘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성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저는 이 깨달음을 주변에 전파하는데 여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사회에서는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강연을 할 때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인성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배려하는 자세, 그리고 정직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볼 때면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것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노점상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거리를 걸을 때면 가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응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잊지 마세요. 인생은 참 흥미롭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도 하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이 교훈을 간직한 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